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기본 중에 기본이 그 홈미팅의 요령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적으면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게 됐던 미팅이었던 것 같아요. 그 홈미팅 할 때 우리가 이런 예전에는 지침서에 지금 다른 팀에서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희는 이걸 그 중간중간 많이 강의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홈미팅에 대한 지침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미팅은 일단 예약되어 있다면 누가 오든지 안 오든지 반드시 이행하는 게 미팅이에요. 그래서 이런 건 다들 한 번씩 해보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냥 미팅장에, 그러니까 우리가 홈미팅 할 때 제일 많이 그런 것들이 왔던 것 같아요. 요리 미팅을 하든지 뷰티 미팅을 하기로 했는데 빵꾸 내고 안 오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으세요. 그럴 때 우리 어떻게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그냥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리 준비를 다 해놨는데 사람이 안 와. 그래도 그냥 이행을 했던 것 같아요. 이런 게 많지는 않았었던 게 뒤에 나올 때 좀 저는 인원을 많이 그래서 초대를 했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미팅이 예약되어 있다면 누가 오든지 안 오든지 반드시 이 미팅을 내가 이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만일 당신이 명단에 있는 사람을 초청했는데 용기가 안 나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누군가를 내가 후원하려고 하는데 용기가 안 나. 그래서 뭐를 못하냐면 전화들을 못하세요. 전화들을. 그래서 제가 초기 사업자들한테 제일 많이 하는 얘기는 스폰서님 있을 때 전화하세요라고 얘기를 해요. 스폰서님. 그러니까 스폰서님 있을 때는 용기가 나거든요. 그러면 그때 코치를 받아서 내가 아는 사람한테 전화하는데도 되게 안 될 때, 그럴 때는 스폰서님이 있을 때 바로 상담하고 그 자리에서 전화하는 게 많이 그 성공률을 높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스폰서님 업라인의 도움으로 우리가 누군가를 초대해 보는 거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세 번째, 미팅에 초대하고 싶은 사람 수의 2배를 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한 사업을 좀 오래 하신 분들은요, 많이 안 까여요. 근데 이제 초기 사업자들이 제일 많이 하는 실수 중에서 그러니까 누구 한 명만 딱 초대했는데 뭔가가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약속을 한 그 50%더 잡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이랑 약속을 했을 때 2배로 누군가를 초대하면 거진 100% 그날 미팅이 되거든요. 그래서 2배 이상, 3배 이상 많이 초청해 보는 걸 그 프로모션을 자꾸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번째로 이런 분들 되게 많으세요. 내가 한번 가 볼게. 아마 내가 가도록 할 거야." 이런 사람들은 거진 오지 않는다는 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상처받을 필요 없다는 거지. 그 사람들 때문에 내가 이 사업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말끝을 흐린다 하시는 분들은 '안 올 거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런 분들한테는 반드시 중간중간 점검을 좀 한번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카톡을 한다든지 전화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좀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참석하지 않는 사람이 참석하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실망하지 말라고. 어 시기가 안 맞을 수도 있거든요. 제가 이제 후원을 하다 봐도 처음에 했을 때는 되게 뭐 저기가 되게 많으세요. 거절이 되게 많으신데 그렇다고 해도 그걸 실망할 필요는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누구는 지금이 때고 누군가는 때가 아니어서 그럴 수 있고요. 그리고 분명히 일이 있어서 못 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초기 사업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지레짐작을 자꾸 하세요. 얘가 내가 뭐를 해서 안 오나 뭐 해서 안 오나. 그런데 반드시 뭔가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애가 아플 수도 있고 진짜 급한 일이 생길 수도 있는데 스스로 혼자 자꾸 실망을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럴 필요 전혀 없다. 그냥 껌씹을래하고 똑같아요. 내가 "미팅 올래? 나 만날래?" 뭐 했을 때 그 사람이 너무 바빠서 못 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 너무 바빠서 못 오는 걸 갖다가 우리가 이것 때문에 실망할 필요는 없다는 거지. 그리고 한 사람이나 여러 명을 초대했는데 안 오는 경우들도 있어요. 한 사람만 딱 왔다든지 아니면 부부만 참석했다든지 이럴 때도 슬퍼할 거 한 개도 없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이 사람들이 나중에 파운더스 크라운 앰버서더가 될 사람이면 어떡해. 윤영미 리더님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직 이분들만을 위해서 하는 그 사업 설명이 필요하고 하는 홈미팅이 필요하다. 그래서 내가 그 초대한 사람들이 다 오지 않더라도 단 한 명만 오고 한 부부만 왔다고 해도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미팅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무도 오지 않았을 때 세상이 다 끝난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어
그걸로 인해서 또 누구까지 포기해 버리냐면 나까지 포기하고 내 스폰서까지 같이 포기시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다 다르다. 다이아몬드들에 간 사람들은 그런 텅 빈 미팅장을 혼자 엄청 많이 겪어냈기 때문에 다이아몬드가 된 거예요. 이러한 일 때문에 그리고 또 그럴 때는 진짜 좋은 건 뭐냐면 스폰서님 또는 업라인 스폰서님하고 함께 하면서 그때 상담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누가 오지 않더라도 뭐 감사하지 뭐. 없으니까 우리 스폰서님 내가 오늘 독점해서 만나서 이야기하고 상담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참석한 분들을 위해서 책자 같은 거, 그러니까 우리가 그 카탈로그라든지 이런 것들이 충분히 있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게 없으면 또 번잡해질 수 있으니까 미리 충분히 챙겨 놓으시는 걸 하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사업에 적당한 옷을 입어야 한다. 요즘에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자꾸 비대면이 되면서 사람들이 요거를 많이 간과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남자는 슈트 입었을 때 멋있고요. 여자는 그 아나운서처럼 했을 때 멋있다라고 아나운서처럼 입었을 때 좋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점점 편해져 가는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사업하실 때는 제일 많이 얘기했던 게 예식장이 그 복장으로 갈 수 있는지를 체크하고 가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참석하시는 그분들이 요즘에 너무 이제 줌 미팅이라고 해서도 그런 게 좀 있겠지만 그런 적당한 진짜 그 나의 사업에 맞는 이미지에 맞는 옷을 입는 게 맞다. 그리고 남편과 부인 모두 사업에 어울리는 옷을 입으셔야 돼요. 저희도 이렇게 부부 사업을 하다 보면 그 와이프만 사업을 제대로 한다든지 아니면 남편분만 제대로 한다든지 하는 걸 보면 그 옷차림이 되게 다르거든요. 근데 이런 옷차림을 장소에 맞게 입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불편하지 않게. 제가 처음 미팅장 갔을 때 저희 스폰서님이 미팅장에 오는 예의에 대해서 얘기해 주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언니 몇 시에 만나서 어디로 갈 거예요?"라고만 얘기해서 저는 그 자리가 그냥 그렇게 해서 그냥 세미나 듣는 데인가 보다 하고 그때 지금도 생각나거든요. 청바지에 티셔츠 입고 머리 질끈 묶고 화장 안 하고 갔던 게 기억이 나는데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이 전부 정장을 입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 정장을 입고 있고 화장을 예쁘게 하고 있고 그러니까 제가 되게 '아 이런 얘기를 좀 사전에 좀 얘기를 해 줬었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다음에 입는 옷 엄청나게 빼고 가려고 노력했던 게 기억이 나고 립스틱이라도 제대로 바르고 가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두 다 정장을 했는데 나만 캐주얼로 간다든지 그리고 그 모든 데에서 다 갖춰져 있는데 나만 안 하고 있지 않는지는 확인하셔야 되고 그래서 그 상대방 초대한 사람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그 자리에 맞는 옷을 입고 다니셔야 하는 게 맞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진짜 이게 엄청 예전에는 제가 제일 이해 안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전부 사장님이라고 했었어요, 사장님. 그래서 제 어린 마음에는 20 대도 사장님, 70 대도 사장님, 지들끼리 다 사장을 하네 그런 생각이 쪼끔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아 이상한 문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와서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아메이는 그냥 동네 장사라고 하지 않아요. 그렇게 이게 사업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얘가 사업이다라는 걸 우리가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근데 사업을 하는데 생각해 보세요. 내가 1조 매출을 하는데 대표라고 생각을 해 보면 거기에 뭐 술을 마시면서 이야기를 한다든지 강아지를 데리고 가서 미팅을 한다든지 저는 제일 힘든 게 뭐냐면 TV예요. TV를 안 끄시고 계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TV를 끄게 하고 그리고 아이들이 되도록이면 상대방 애들이 있으면 할 수 없지만 우리 애들은 데려가지 않는 걸 해야 그게 진짜 사업자 미팅이 아닌가. 그러니까 내가 본 게 크면 이게 진짜 사업이면 이런 것들을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걸 사업이 너무 작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내 파트너가 인제 FCA가 나올 거라는 생각을 하신다면 '자세는 스스로 갖춰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아이나 아니면 강아지들은 산만하게 해요. 그래서 뭐 강아지가 짖는다든지 고양이가 왔다 갔다 한다든지 애가 와서 자꾸 물 달라고 하고 화장실 가고 싶다고 하면
어른들의 집중력이 1시간이 안 되는 거 아시죠? 40분도 채 안 돼요. 그래서 제일 좋은 강의는 15분 안에 끝나는 강의를 해야 되지만 우리가 이렇게 사업을 하다 보면 1시간 정도를 주의 깊게 얘기해야 될 때가 있는데 뭐 작은 소리, 강아지 짖는 것 이런 것만으로도 사업 설명이 되게 힘들어질 수 있어요. 만약에 그 오늘 들을 강의의 주인공이 윤영미 스폰서님이면 뭐 어떻게 했어요? FCA가 될 그 사람이면 내가 얼마나 신중을 가해서 사업 설명을 하겠어요. 그래서 항상 내가 엄청 큰 선물을 주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런 것들을 대한다면 이런 거는 우리가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미팅방을 정리정돈 해놔라. 미팅방을 정리정돈. 그래서 저는 소비자 집에 가거나 저희 집에 오거나 하면 제일 신경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불빛이에요. 저는 어두운 게 너무 싫다라고 얘기하고 가자마자 아우 나는 환한 게 좋아요 하고서 불을 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불을 잘 켜놓고 그 환한 분위기에서 미팅을 하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고 의자는 저희 집에 의자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 의자도 너무 많이 두면 안 돼요. 약간 밀당을 해야 되니까 의자는 1~2개 정도 좀 덜 준비를 해 놨다가 나중에 마지못해 안에서 꺼내는 그런 것들을 좀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의자는 쪼끔 더 덜 작은 수의 의자를 두고 그리고 미팅 자체가 부담스러우면 안 돼요. 미팅 자체가 부담스러우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면 될 것 같아요. 복지할 수 있는 미팅부터 우리가 가고 쉬운 것부터 내가 할 수 있을 만한 거 먼저 미팅을 가지시면 되고요. 미팅을 할 때 미팅 때문에 음식을 따로 많이 사거나 만들거나 하는 그런 것들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요거 뒤에서 또 다시 얘기할게요. 그리고 이제 1대1로 우리가 처음에는 1대 다수의 미팅을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럼 1대1 미팅을 해야 되는데 이때는 사업 설명을 프로스펙터의 집에서 하거나 아니면 우리 집에서 하거나 반드시 합의된 장소에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냥 불쑥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제일 좋은 1대1 장소는 우리 집 홈그라운드가 제일 좋고요. 아니면 상대방의 집에서 합의된 장소에서 사업 설명을 하거나 미팅을 하시는 게 좋고 두 번째 여기서 1대1 미팅에도 또 나오죠. 비즈니스맨이나 비즈니스 우먼처럼 하고 다니는 게 중요하다. 첫인상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저희 스폰서님을 제가 처음 봤을 때 우리 스폰서님이 무슨 색 블라우스에 무슨 색 목걸이를 했고 귀걸이를 했는지가 아직도 기억이 나거든요. 그때 엄청 당당해 보이셨어요. 그래서 '내 나이 40대 중반에 저렇게 멋있을 수 있다면 이거 한번 해 봐야지.' 하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스폰서님도 저희 집에 올 때 제가 보기에는 너무나 당당하셨는데 스폰서님도 쪼끔 두렵게 오셨다고는 했었어요. 근데 그게 하나도 그렇게 보이지 않았었어요. 너무나 당당해 보였던 우리 스폰서님의 첫인상이 기억나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어 초기 사업자들이 스폰서님을 돕겠다고 혹은 뭔가를 좀 하기 위해서 이런 실수를 제일 많이 하세요. 스폰서님이나 업라인 스폰서님이 뭔가 얘기할 때 중간에 자꾸 끼어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소스를 준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정말 좋지 않은 행동이다. 그래서 스폰서님이나 업라인 스폰서님께서 충분히 말씀을 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자리를 해 주시고 혹시라도 그 집에 애가 있다든지 동물이 있다든지 하면 그런 걸 저희가 좀 책임져 줘야 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스폰서님이 뭔가를 할 때 적는 거예요. 적자 생존하셔야 되고요. 녹음하세요. 제가 잘하지도 못하는데 저희 파트너가 그걸 다 녹음을 한 거예요. 다 녹음을 해서 그걸 다 워드를 쳐 가지고 듣는 파트너가 있었었거든요. 근데 그 파트너의 성장만큼 빠른 사람들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스폰서님을 소개시켜 주는 그때 제일 크게 1대1로 배울 수 있는 자리거든요. 그때 녹음을 한다든지 아니면 스폰서님이 하는 것을 많이 적으시면 그게 반드시 나한테 큰 도움이 된다. 네 번째로는 프로스펙터의 집에서 할 경우에는 인사를 나누고 모두 앉게 하셔야 돼요. 처음에 그러니까 스폰서님이 오시고 인사를 다 하고 나면 분주하지 않게 본인들끼리 막 너무 친한 사람들끼리 막 있으면 자기들끼리 또 막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걸 초대하신 분이 그런 정돈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여기 앉을까? 식탁에 앉을까? 바닥에 앉을까?" 그렇게 해서 모두 앉게 해 주는 게 너무 중요하고요.
만약에 부부일 때는 이게 오타 좀 많으네요. 오타 좀 수정해서 다시 올려드리겠습니다. 부부일 때는 사업 설명을 같이 하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서 두 명 중에 누가 알아들을지는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우리는 와이프랑 알아서 와이프한테만 설명을 하거나 남편에게만 하거나 하는데, 이걸 제가 잘했던 건 제가 처음 들어보고 "신랑한테 같이 들어보자."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면 남자들 잘 모르니까 엄청 언짢아 할 때도 있어요. 근데 이걸 듣고 나면, 사업 설명을 듣고 나면 Q&A가 풀리기 때문에 부부가 같이 듣는 사업 설명은 정말 중요하거든요. 제가 예전에 사업 설명할 때 "우리 와이프는 절대 안 시켜요." 했었던 사람한테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다 들어보시고 얘기하시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두 부부가 함께 사업 설명을 듣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음 그 상대방의 니즈를 파악하는 거. 그래서 대화를 계속하고 니즈를 파악하는 거를 하려면 우리가 너무 많은 설명을 하는 것보다 좀 들어주는 게 필요하다. 일곱 번째, 다그치려고 처음에 되게 사업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각하세요. 그리고 막 조마조마한지 그게 아니고 그렇게 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계속하다 보면 심플해져요. 그랑 우리가 뭐 할 필요가 없냐면 다툼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가 못 알아들었을 때 제가 제일 많이 하는 얘기예요. 우리는 대학생이고 그들은 초등학교 1 학년인데, 초등학교 1 학년하고 싸우면 그 대학생이 잘못한 거잖아요. 그래서 뭔가를 하루에 다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단순하게 해서 설명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사업 설명에 쓸 자료를 미리미리 준비해라. 제가 예전에 최연주 리더님 강의 들었을 때 제일 좋았던 게 뭐냐면요, 책가방을 싸신다고 그랬었어요. 저녁에 책가방을. 그래서 다음날 만날 우리가 사업 설명을 한다든지 뭔가를 할 때 그 미리미를 자료를 미리미리 준비해서 나간다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리고 아홉 번째, 사업 설명을 한 다음에는 반드시 필요한 게, 예전에는 툴을 많이 갖고 다녔는데 요즘엔 옛날만큼 툴을 갖고 다니지 않는 것 같아요. 툴을 갖고 간다든지 동영상을 미리 준비해서 보여주는 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열 번째, 의문점과 반대가 많은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도 그거에 대해서 끝까지 우리가 성심성의껏 Q&A를 해 주고 답을 해 주시고 오시는 게 저는 사업 설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열한 번째, 사업 설명을 들은 분께 툴을 주시고 반드시 다음 약속을 정하세요. 제가 초기 사업할 때요, 항상 손바닥에다 적어 갖고 갔었거든요, 약속. 그건 뭐냐면 사업 설명이 끝난 다음에 반드시 약속을 잡고 오겠다라고 손바닥에다, 제가 스스로 잊어버릴까 봐 손바닥에다 약속이라는 걸 항상 적어 놓고 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툴을 주고, 툴을 주거나 아니면 약속을 꼭 잡고 오시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다음번엔 내가 와서 뭐를 해 줄게."라는 약속을 반드시 잡고 오셔야 돼요. 그 열두 번째, 프로스펙터를 집이나 좀 더 큰 미팅에 초대를 저는 수시로 하려고 노력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듣는 것보다 두 번 듣는데, 이게 빠른 시일 내에 좀 더 큰 미팅을 들으면 훨씬 더 긍정적이거든요. 그래서 사업 설명하고 홈 미팅을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빠른 시일 내에 조금 더 큰 미팅을 초대하는 것도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열세 번째로, 프로스펙터에게 미래에 있을 세미나를 미리 사전 공지를 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미팅이 있어. 저희 스폰서님이 저 팔로우할 때 되게 잘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어떤 미팅이 있어요."를 되게 많이 중간중간 설명을 하셨거든요. 근데 안 가 봤는데 괜히 궁금하게 궁금증을 자극하면서 지속적으로 얘기를 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프로스펙터들한테는 나의 관점 말고 "나는 이게 좋았는데 너는 이게 좋을 거야."라고 하는 게 아니고 전 세미나를 다 미리미리 공지를 해 주시면 좋거든요. 그리고 열네 번째로, 카다로그에 있는 커피나 음료, 그리고 뉴트리션 바 같은 것들을 좀 준비하시면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저는 음료도 각 종류별로 저는 다 집에다 구비를 해 놓고, 소비자한테 갈 때도 요거를 하나 두 개씩 다 싸 가지고 갖고 가거든요. 그러면 음료 주문을 생각보다 되게 많이 하세요. 예전에 전유선 리더님이 처음 사업을 나왔을 때 제일 많이 샀던 게 원 포 원 제품이었었어요. 원 포 원 제품은
안 써본 사람, 이걸 아메이를 안 써본 사람들이 원포원을 써보면 야, 여기 제품 참 좋구나라고 생각하기 제일 좋은 제품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원포원 제품들을 우리가 조금 공지해보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좀 준비해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세요. 그리고 누군가 왔을 때 진짜 저도 그게 되게 좋았던 거예요. 버선발로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 너무 기쁜 마음으로 "어이구 어서 오시라."고 이런 것들을 좀 이런 리액션이 진짜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 그 오는 사람들이 또 오고 싶어지게끔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음 그런 리액션도 너무 중요하고 스폰서님이 그리고 또는 이제 업라인 분들이 오셨을 때 아직 손님은 도착했는데 프로스펙터는 도착했는데 스폰서님이나 업라인 스폰서님이 안 오셨을 때는 그분들에 대해서 사전에 프로모션을 하셨더라도 또 한 번 그분을 보고 프로모션을 해 두시면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럼 그들은 이제 그 업라인 스폰서님을 꼭 아는 사람 알았던 사람 같이 반겨주기도 하고요. 처음 만날 때 부담감이 훨씬 더 줄어들어 있으니까 그 잠깐의 짬을 내서도 그 프로스펙터들한테 스폰서님을 많이 프로모션 하시면 좋을 것 같으세요. 그리고 다과예요, 다과. 다과는 윤영미 스폰서님 댁에 가면 항상 윤영미 스폰서님은 다과를 미리 다 준비해 놓으세요. 그때 번잡하게 과일을 깎는다든지 차를 탄다든지 이런 걸 한 적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미리 미팅 전에 그걸 다 세팅해 놓고 냉장고에 그 랩까지 다 씌워 가지고 넣어 놓으시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다과는 끝난 후에 먹든지 아니면 그 다과를 시작하기 전에 딱 세팅을 해 놓는 게 도움이 많이 되세요. 그리고 시간을 지켜라. 늦은 사람을 기다리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프로스펙터가 오면 이 사람이 안 오면 큰일 날 것 같으니까 이 사람이 올 때까지 기다리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고 프로스펙터 단 한 분이 아니고 또 다른 분들이 기다리고 계신다면 그분들에 맞게 그냥 시간은 딱 정시에 시작하시고 그분들이 나중에 오는 걸 조금 미안하게 생각할 수 있도록 우리는 시간을 엄수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미팅 시간 전에 칠판하고 마커펜을 미리 준비를 해 놔야 돼요. 어쩔 때 보면 막 쓰고 있는데 보드 마커가 안 나온다든지 칠판은 반드시 또 어디에다 두셔야 되냐면 문하고 반대쪽 그리고 그 프로스펙터가 봤을 때 벽 쪽으로 다른 데 시선을 뺏기지 않는 그런 데에 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또 누군가가 중간에 들어왔을 때 문 열고 들어왔는데 또 그쪽으로 시선을 뺏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문 옆이 아니고 벽이 보이도록 그리고 프로스펙터가 등을 돌리고 뭔가를 보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장소에다가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말고도 홈미팅에 관한 것들이 너무 많은데 정리가 다 안 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요거는 다음번 요거 정리해서 다시 올려드리긴 할게요. 근데 너무 양이 방대해서 한 번 더 해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홈미